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정상이 66년 만에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냉전 시대 이후 북중러 정상이 처음 만난 오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다자 외교 대비도 이뤄졌는데요. 사상 최대 규모로 열린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을 나란히 관람한 북중러 정상은 행사 내내 함께 움직이며 미국을 겨냥한 듯 밀착을 과시했습니다. 첫 소식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승 80주년을 기념하는 80발의 예포가 발사됩니다. 헬리콥터 편대는 하늘에 숫자 80을 수놓았고天安门 광장에선 8만 개의 풍선이 날아올랐습니다. 참가 인원 2만 2천 명, 10년 전 열병식의 거의 2배 수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 자리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밀착을 전 세계에 과시했습니다. 왼쪽에는 김정은, 오른쪽엔 푸틴을 세우고 함께天安门 막루에 올라 행사 내내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중러 3국 정상이 나란히 한자리에 모인 건 냉전 종식 이후 66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북러가 함께하는 반미, 반서방 연대를 상징적으로 연출한 겁니다. 시 주석은 강권에 굴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미국을 겨냥했습니다. 今天人类又面临和平还是战争，对话还是对抗，共赢还是零和的抉择。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전방위적 관세 전쟁을 벌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직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과거 미국 대통령들이 했을 법한 세계 평화를 수차례 강조해 언급하며 중국 중심의 새로운 국제 질서 재편의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坚持走和平发展道路，与各国人民携手构建人类命运共同体。 상하이 협력기구 SCO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이란과 벨라루스 등 반미 국가 정상들도 열병식에 함께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70분간 진행된 열병식은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 8만 마리가 날아오르며 마무리됐습니다. 북중러 3국이 한껏 존재감을 과시한 역대 최대 규모의 열병식은 전 과정이 전 세계로 생중계됐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오늘 내용이 드러난 김건희 씨의 공소장에는 통일교 측이 선물을 건넨 시기와 장소, 그리고 청탁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샤넬 가방들과 함께 청탁 내용 등이 전달된 뒤 김건희 씨는 통일교 측에 통화도 걸었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김건희 씨가 감사 인사를 하자 통일교 측은 더욱 값비싼 선물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구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을 조직적으로 도운 통일교 측은 이른바 투트랙으로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김건희 씨도 접촉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리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놨습니다. 첫 선물은 2022년 4월이었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은 경기도 가평에 있는 통일교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전 씨를 만나 김 씨에게 전달해달라며 800만 원에 달하는 샤넬 가방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통일교 추진 사업을 지원해달라고 청탁했습니다. 몇 주 뒤 전 씨는 김 씨에게 통일교의 청탁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두 번째 선물은 3개월 뒤에 건너갔습니다. 가격은 더 비싸졌습니다. 전성배 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나토 순방 일정을 피해 접선 날짜를 잡아 서울 송파구에 있는 호텔에서 윤 전 본부장을 만났습니다. 같은 내용의 통일교 청탁과 함께 이번엔 1,200만 원대 샤넬 가방이 건너갔습니다. 며칠이 지난 7월 14일 전 씨는 윤 전 본부장에게 김건희 씨가 곧 전화를 할 거라고 알렸고 다음 날 김 씨는 실제로 윤 전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물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감사 인사를 들은 통일교 측은 그로부터 2주 뒤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준비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서울 광진구의 호텔에서 건진법사에게 이 목걸이를 전달했습니다. 통일교가 추진하는 국제 행사에 교육부 장관이 예방하도록 해달라는 추가 청탁이 있었습니다. 사흘 뒤 전 씨는 여사님이 큰 선물이라고 놀라셨지만 별다른 말씀이 없다는 반응을 전했습니다. 전 씨는 총 8천만 원이 넘는 선물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고
김 씨는 실제로는 받지 않고 형식적인 감사 인사만 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특검은 최근 전 씨의 딸과 처제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계속해서 사라진 선물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2년 전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아침부터 대통령실을 벗어나 경기도의 한 교회 앞으로 간 다음 누군가와 통화한 사실을 순직해병 특검이 포착했습니다. 이 교회는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개신교계 원로 김장환 목사가 있는 곳인데요. 가톨릭 신자로 알려진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왜 아침부터 용산을 떠나 이곳까지 찾아가 통화를 했을까 싶은데 이 통화 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장환 목사의 통화가 이뤄졌고 이날은 최혜병 순직 사건을 조사했던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차현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3년 9월 1일 군사법원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검찰이 청구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꼭 저의 억울함을 잘 규명하고 특히 고 최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오전 10시 무렵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보통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어야 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경기도 수원 중앙침례교회 인근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내역을 순직해병 특검팀이 확보했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 개신교계 원로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이 40년 넘게 목사로 있는 곳입니다. 공교롭게도 김 전 장관이 교회 부근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한 직후인 오전 10시 10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장환 목사에게 전화를 건 사실도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의 통화는 1분 5초간 이어졌습니다. 김 목사는 2주 뒤인 9월 17일에도 윤 전 대통령과 1분 37초 동안 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 목사는 지난 2023년 7월 최상병 순직 사건이 발생한 뒤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물론 VIP 경로 당일에는 친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등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대한 특검의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인물입니다. 특검팀은 가톨릭 신자로 알려진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최상병 사건 관련 수사 대응 등을 논의하기 위해 김 목사의 교회를 찾아간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이 같은 의혹들을 확인하기 위한 순직해병 특검의 구치소 방문 조사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김장환 목사에게 김 전 장관을 만났는지 여부를 물었지만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오늘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피자 가게에서 남녀 4명이 흉기에 찔려 그중 3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유일한 생존자인 피자 가게 점주를 피의자로 지목했는데요. 조건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주택가. 경찰차 한 대가 지나가고 경찰관 한 명이 어디론가 다급하게 뛰어갑니다. 잠시 뒤 구급차도 현장에 도착합니다. 구급차들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저쪽 처음에 났을 때 계속 지금처럼 사람들 엄청 서 있고 그랬죠. 오늘 오전 11시쯤 이곳에 있는 한 프랜차이즈 피자 가게에서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살려달라, 흉기에 찔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고자는 자신의 위치도 제대로 알리지 못했습니다. 위치 추적 끝에 도착한 현장에서는 남성 3명과 여성 1명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습니다. 구급차들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그중에 한 명이 들것에 실려 있는 걸 봤는데 그 다리에 상처가 되게 많이 있던 거. 30대와 40대 남성 2명은 심정지였고 20대 여성 1명과 40대 남성 1명은 크게 다친 상태였습니다. 병원에 옮겨졌지만 심정지였던 남성 2명은 사망했습니다. 여성은 치료 도중 숨을 거뒀습니다. 가게 앞은 경찰 통제선이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유리창은 종이와 신문지를 붙여 내부를 가려놓은 상태입니다. 경찰은 유일하게 살아남은 40대 남성을 피의자로 특정했습니다. 피자 가게 점주인 이 남성이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자해한 정황을 확인한 겁니다. 피해자 중 1명은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 나머지 2명은 인테리어 업체 대표와 직원이었는데 부녀 사이였습니다. 경찰은 가게 인테리어를 둘러싼 갈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의자 가족 측은 인테리어 하자 보수 비용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으면서 점주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숨진 본사 임원 유족은 점주와 인테리어 업체 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갔다가 변을 당한 것이라면서 회사가 부당한 강요나 갑질을 한 건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조사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추궁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최근 부산의 한 횟집에서 해삼 한 접시를 7만 원에 팔아 바가지 요금 논란이 불거졌죠. 한 가게의 잘못이 전체 지역 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대통령까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는데요. 관광지에선 식당, 숙소 할 것 없이 여전히 바가지 요금이 극성입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유명 횟집. 최근 한 손님이 카드 지갑 크기 용기에 담겨 있는 해삼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평소 횟집에서 서비스로 주는 양인데 7만 원을 받았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해삼 가격은 시가로 표기돼 있었는데 바가지 논란이 커졌습니다. 말이 안 되지. 누구 해삼 두세 마리에 그 7만 원 받는데 어딨노? 그거는 엄청 비싼 겁니다. 가게가 있는 지역까지 평소 바가지가 많다는 비판으로 이어지자 근데 완전히 속이 쳐불나지. 메뉴판 그때 보면 정액대로 다 돼 있습니다. 우리는 바가지 여기 통용이 안 되고. 이례적으로 대통령도 나섰습니다. 공공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큰데 그건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자본주의 시장 경제니까 나 비싸게 나오고 받겠다는데 네가 어쩔래 이렇게 나오면 그만인가요? 결국 관할구청이 점검에 나섰는데 판매가를 가격표에 적지 않은 것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지자 식당 측은 시가로 표시됐던 해삼과 멍게, 낙지를 아예 메뉴판에서 빼버렸습니다. 부산에서 바가지 논란이 불거진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는 26일 부산서 열리는 국제 록 페스티벌. 이 콘서트를 보기 위해 한 관광객이 2박에 30만 원으로 인근 호텔을 2달 전 예약했는데 며칠 뒤 호텔에서 성수기 가격을 달라며 재결제를 요구했습니다. 그때 한 3배 정도 이렇게 약간 비슷하고 보시면 되죠. 재예약을 하셔야 되면 90만 원 나올 거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려친 호텔은 해당 예약을 맘대로 취소해버렸습니다. 저희는 이거 보려고 미리 숙소도 예약을 하고 정상 결제도 이미 다 했는데 그냥 강제로 취소가 된 상태잖아요. 부산 불꽃축제가 열리는 오는 11월 인근 숙박업소 가격은 벌써 하루 100만 원 안팎으로 치솟았습니다. 바가지 문제는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비싸더라도 미리 가격만 표시하면 단속할 근거가 없어서 매번 계도에 그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